화면이 두 개가 보이실 겁니다. 오늘 워크샵 진행할 텐데 화면을 잘 보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개념적인 부분은 칠판으로 정리를 해드릴 거고, 개념적이지 않은 부분은 제가 또 화면에다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두 개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바이브 코딩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말 그대로 바이브 그 느낌대로 코딩을 한, 그래서 입 코딩이라고도 합니다. 입 코딩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코딩을 하는 거죠. 내가 AI한테 뭐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을 하게 되면은 이걸 기반으로 AI는 코딩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코딩을 진행을 해서 뭘 하냐? 이 코딩으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앱들, 어플리케이션인 거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서비스도 어플리케이션의 일종입니다. 바이브 코딩이라는 걸 통해서 기존에 썼던 입 코딩이라는 거를 통해서 앱을 굉장히 빠르게 제작을 한다. 장점이 있는 거죠. 지금 이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 알겠어. 입으로 코딩하는 건 알겠어. 우리가 말로 하면은 그거를 AI가 받아서 코딩을 해서 앱을 만들어줘. 이건 알겠어. 이 개념은 기본적으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이해도가 없으면은, 이 앱이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은, 아무리 바이브 코딩이라는 걸 입으로 해서 앱이라는 게 만들어진다고 한들 이걸 이해해도 앱이라는 걸 만들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앱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간단하게 이해를 해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뭘로 이루어지고 있냐, 이거에 대해서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앱이라는 거, 우리가 쓰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줄여서 앱이라고 합니다. 컴퓨터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웹의 형식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핸드폰에서 보는 것처럼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앱도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의 앱에서는 여러분들 아이폰하고 갤럭시 두 개의 OS가 다르죠. AOS라고 하는 것과 iOS 하는 게 또 나눠집니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그럼 여기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을 한번 볼게요. 화면 보고 있는 페이지 있죠. 여러분들이 줌이라는 걸 통해서 이 화면도 보고 있죠. 이 페이지는 뭘로 이루어져 있냐? 바로 프론트엔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프론트엔드. 즉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페이지 뷰는 이 프론트엔드라고 하는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보고 있는 화면은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얼굴 같은 거예요. 자, 얼굴이 있는데 저 지금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죠. 얼굴을 움직이고 있고 말을 하고 표정을 이렇게 막 짓고 있고 하고 있는 이런 표정들 하나하나, 이런 걸 움직이는 게 바로 백엔드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라는 게 있고 이 뒤에 있는 굉장히 많은 로직들이 있는데 이 로직들을 백엔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엔드는 생각하는 것처럼 아를 하려면은 입을 아 벌리고 성대를 이렇게 움직여야지 아가 나오는 것처럼, 이 백엔드는 고객이 어떤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클릭이 반응이 되게끔 뭔가 바뀌어지죠. 뭔가 바뀌는 그런 현상들은 다 이 백엔드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프론트엔드랑 백엔드가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할 때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을 하면 회원의 정보가 남게 되죠. 회원의 정보가 남게 되는데 이 정보가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됩니다. 고객의 정보와 이제 데이터들이 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돼요. 앱이라는 게 만들어지려면 아주 기본적으로 이 3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3개의 요소들이 저장되어 있는 공간이 있어요. 통틀어서 서버라고 부릅니다. 프론트엔드 서버, 백엔드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 이런 식으로 특정한 코드나 아니면 설계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 이 서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서버가 있어야 돼요. 서버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줌을 보고 있죠. 줌을 보고 있어요. 이 줌의 서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바로 이 줌 서버라는 공간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줌 서버에서 어떻게 우리 여기까지 오냐, 우리가 보고 있는 곳까지. 줌 서버라는 공간은 기본적으로 온프레미스 아니면 클라우드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라고 해볼게요. 클라우드, 가상의 공간. 우리가 지금 집에서 보고 있는 컴퓨터 있죠? 여러분들 보고 있는 컴퓨터, 이거는 어디 있죠? 우리 집에 있어요. 이 컴퓨터 집에 있는 게 아니 특정 공간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곳에 이 컴퓨터들이 다 모여 있어요. CPU가 무한히 있습니다. 100개 그 이상도 있어요. CPU 서버를 데이터 센터에서 다른 사람도 쓸 수 있게
공개하는 겁니다. 컴퓨터를 다른 사람도 쓸 수 있게끔 공유하는 게 바로 클라우드입니다. 그게 바로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라고 하는 걸 공개하는 대표적인 회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AWS가 있습니다. 클라우드라고 하는 건 컴퓨터를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공간에다가 넣어놓고 이거를 다른 사람도 쓸 수 있게 공유한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AWS들은 전부 다 뭘 가지고 있죠? 데이터 센터들을 어마무시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클라우드 서버를 공개를 하는 거예요. 클라우드 서버로. 자, 다시 돌아와 볼게요. 그럼 줌이라고 하는 이 회사는 특정한 클라우드에 있는 서버를 빌려서 자체 서버를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보면은 이 줌 서버 안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앱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앱에는 뭐가 있죠? 코드들과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오는 거냐면은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웹이죠. 두 번째는 앱이 있습니다. 아마 앱으로 보시는 분들은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는 거고, 앱이나 이제 뭐 소프트웨어죠. PC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웹으로 볼 겁니다. 알겠어. 서버. 오케이, 서버가 뭔지 알았어. 이 코드라고 하는 걸 서버 안에다 놓고, 이 서버는 클라우드 안에 들어가 있고, 이 클라우드는 이렇게 웹이나 앱이라는 걸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개념을 알았으니까 똑같이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바이브 코딩 할 때도. 그럼 이제 바이브 코딩으로 돌아옵니다. 컴퓨터들이 이해하는 언어입니다. 언어를 치는 행위, 커뮤니케이션 하는 행위를 코딩이라고 하죠. 바이브 코딩은 AI랑 코드를 만드는 게 바이브 코딩입니다. 자, 그럼 제가 설명드린 앱에서 필요한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세 가지 요소 중에서 물론 다 코딩을 통해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완벽하게 코딩을 통해서 만들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SQL이라고 한 서버를 별도로 구축을 해야 돼요. 그리고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는 어느 정도 이 서버로 구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조금 별개예요. 이제 앱을 만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앱을 만들 건데 아까 제가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랑 데이터베이스 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자, 이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는 거의 동시에, 무조건 거의 동시에 움직인다고 보면 돼요. 이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만나. 그래서 하나로 묶여져서 보통 이렇게 가서 우리가 보는 앱이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바이브 코딩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내가 크게 확장을 한다. 그럼 요거는 확실히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바이브 코딩으로 있어서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걸 해결하는 도구도 또 있어요. 그래서 바이브 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구들이 있어요. 이 챗GPT. 이 서비스에는 코덱스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챗GPT 구독하시는 분들은 코덱스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정말 쉬운 바이브 코딩은 아니더라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서비스처럼 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쓰실 만한 도구부터 제가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쉬운 거. 자, 바이브 코딩이라고 할 때 이 바이브 코딩 그 자체 말 그대로 입으로 하면은 다 그냥 만들어주는 그런 놈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 개발할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녀석들이 있어요. 이걸 알려줄게요. 첫 번째. 자, 가장 유명한 녀석이죠. 볼트입니다. 볼트. 자, 하루 만에 앱을 만드는 걸 가능하게 해주는 녀석이 바로 이 볼트예요. 볼트 말 그대로 번개의 같이 앱을 만들어낸다. 여기에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뭐 내장 호스팅, 앱을 만들고 바로 배포하는 것도 되고 도메인도 바꾸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토큰 기반으로 과금이 되고 이게 성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가 왜 이러지? 처음에 잘 만들었는데 왜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좀 있다. 그래서 이 볼트는 굉장히 속도 측면에서 굉장히 좋아요. 진지하게 꼭 한번. 왜냐하면 앞으로 5년에서 10년 뒤면은 저희 일자리들이 다 없어지거든요. 이놈들이 이제 지능을 가지고 알아서 다 할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요 놈들을 저희가 지배하고 사용해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써보세요. 꼭 써보시고, 이놈들의 지능과 개발의 어떤 능력은 점점 더 올라갈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고 성능이 훨씬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진짜 꼭 한번 써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린 게 개발의 개도 몰라도 할 수 있는 놈들이에요. 개발의 개도 몰라도 완전 초보자들, 완전 초보자들. 장기적으로 서비스를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본다면 리플릿이 있는 건,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은 너무 좋아. 말로만 해도 다 만들어줘. 말로만 해도 다 만들어주고 편리해. 다 좋아. 진짜 개발의 개도 모르는 사람들을 타겟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 단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가는 데에서는 한계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겠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코드를 잘해서 만든 게 아니고, 코드는 저는 한 줄도 안 건드렸습니다. 한 줄도. 와, 안경을 벗겨버렸어. 안경을 벗겨달라고는 안 했는데 안경을 자연스럽게 벗겼어요. 오, 안경 벗은 게 부자연스럽지가 않죠. 누가 봐도 홍석천 씨죠. 이것도 약간 홍석천 사촌 느낌이죠. 이거는 홍석천 6촌 정도, 개발자 홍석천 느낌이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넣으면은 프로필 사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 머리 스타일이 변경이 됐어요. 이야, 약간 이제 멀티버스 홍석천이죠. 멀티버스 홍석천으로 지금 각 세계에서 지금 홍석천이 지금 오고 계십니다. 지금 홍석천을 싫어하거나 뭐 좋아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오, 이거는 세계관을 굉장히 잘 반영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럽죠. 이런 프로필 사진을 다 만들어 오는 거예요. 헤어 기능도 넣었습니다. 여기 헤어 기능도 있어요. 여기다가 이미지를 넣고, 자, 이걸 테스트하려고 이제 홍석천 씨 이미지를 넣었었는데, 이렇게 인물 이미지를 넣고, 뭐 저는 잘 모르는데 뭐 허쉬컨, 뭐 모던 시컬펌, 슬릭 롭 이런 거 넣고, 헤어 컬러 뭐 크래쉬, 허니 블론드, 로즈 브라운, 뭐시기 내추럴 블랙 이렇게 있는데, 내추럴 블랙으로 넣고, 뭐 헤어스타일 이것도 되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네 지금 에러가 나는데, 이게 이제 다 바이브 코딩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뭐 상품 이미지랑 모델 이미지 넣고, 그리고 뭐 의상도 이렇게 다 넣고,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결제 서비스도 이렇게 다 붙이고, 그다음에 회원 가입하는 거 이런 기능도 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바이브 코딩이 있으면은 그냥 만들 수가 있어요. 네, 만들 수가 있고, 물론 완전 내가 진짜 무야, 아무런 개념이 없는데 이거를 뚝딱하고 만들 수는 있을까요? 그러면 사기죠. 그러면 사기입니다. 어느 정도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 아예 나는 개발의 개도 모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칠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럼 이 땅이 만들어졌으면은 이거를 코덱스한테 말해주는 거죠. 야, 오늘 이 땅에다가 다 이거 빌딩 올려야 된다. 여기 주소 알았지? 하고 여기다가 환경관리 클릭해서 나의 이 GitHub 리포지토리 땅을 연결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저장소라고 하는 곳에 제 아까 GitHub에 대한 공간들, 그 땅 부지들이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이걸 이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연결해 주시면 되고, 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제 땅 설계되었고, 여기다가 이제 뭐 오늘 1층에 화장실 뭐 완성해, 뭐 오늘 2층 뭐 이렇게 인테리어 완성해, 뭐 이렇게 하면은 얘가 하나하나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채팅할 때마다 그냥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무한으로 계속. 미친 거죠. 옛날에는 하나 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그 얘가 하나를 하는 거를 총 4개의 버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밑에 직원이 있는데, 직원이 보고서 이거 써와 라고 했는데 하나 써왔는데 마음에 안 들죠? 그럼 끝인 거잖아요. 근데 이 4개 버전이 생성을 하기 때문에 하나 써서 마음에 안 들면 2번째 거 보면 되고, 마음에 안 들면 3번째 거 보면 되고, 마음에 안 들면 4번째 거 보면 되고, 그러면 이제 얘가 잘못 만들어와도 다시 명령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그것도 무려 4배로 줄어듭니다. 무한으로 명령도 가능한데 여기서 4개까지 버전을 가져와 버리니까 미쳐버리는 거지. 너무 좋은 거지. 기본적으로 이런 기능이 일단 있고요. 이렇게 가능을 하다.
가능하고, 또 여기다가 여러분들 챗GPT 또 앱이 있으실 거예요. 핸드폰으로 챗GPT 앱에 들어가 보시면은 코덱스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바일로 하면 뭐가 좋은 거냐면은 우리가 걸어 다닐 때 뭐가 막 걸어 다닐 때 생각이 나, 아이디어가 나, 이거 앱 개발하면 이거 좋을 것 같고 이거 하면 저거 좋을 것 같고 막 그럴 때는 이 챗GPT에서 또 쓸 수가 있어요. 어쨌든 왼쪽에 코덱스라고 하는 게 나와요. 코덱스라고 나오기 때문에 모바일에서도 환경에 상관없이 어떤 내가 PC에 앉아있지 않아도 뭐 지하철에서도 가능하고 버스에서도 가능하고 택시에서도 가능하고 코덱스를 들어가서 바로 코딩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맡길 수가 있다. 근데 이제 클로드 코드나 아니면 제미나이 CLI 같은 경우 이런 게 불가능하죠. 커서도 불가능하고 뭐 리플릿 이런 것들은 앱이 또 되니까 가능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되고 여기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덱스가 버전 1, 2, 3, 4 이렇게 4가지의 버전을 가져와요. 여기 보면은 우측에 PR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PR 만들기. 이 PR을 만든다라는 거는 뭐냐면 Pull Request의 약자 PR인데 이 PR이 뭐냐면은 기존의 코드에다가 지금 이 새롭게 만든 코드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PR을 할 때 문제가 기존의 코드와 새로 만든 코드가 겹쳐서 우리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 관리자가 기존의 코드와 새로운 코드를 옛날에는 다 읽어서 문제가 있구나 없구나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했어. 그래서 검토를 해서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반려를 했죠. 그럼 개발자가 다시 그거를 만들었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 검토를 사람이 할까요? 안 해요. 챗GPT가 그마저도 해버립니다. 대단하죠. 여기 보시면은 서머리랑 테스팅 이렇게 있고 따봉 표시가 있는데 이게 챗GPT가 검토를 해줘요. 여기서 어떻게 검토를 해주냐면 여기 보시면 코드 검토 활성화라고 있습니다. 풀 요청에 코덱스를 멘션해 질문 작업을 시작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 내풀 요청 자동으로 검토라고 되어 있어요. 코덱스가 자동으로 개선사항을 제안합니다 또는 따봉 버튼으로 반응을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서머리랑 테스팅 요약 내용과 어떻게 테스팅을 할지 이런 것들을 챗GPT가 바로 검수를 해버리는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단축이 돼버리는 거죠. 저도 말하면서도 놀라운데 아무튼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플리캐스트를 하면 어떻게 되냐. 플리캐스트를 하면은 우리 코드에 이제 업로드가 되게 돼요. 옛날에는 이 깃허브에 올려도 이 서버에 별도로 또 올라가는 게 옛날에는 수동으로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제 깃허브에 우리가 아까 깃허브에 우리가 PR을 보냈잖아요. PR을 보내면은 이제 서버에 자동으로 업로드가 됩니다. 오토로 자동으로 업로드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서버에 올릴 필요도 없이 이제 오토로 올라가 버리니까 깃허브에 PR을 해주면은 유저 입장에서 바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벌셀이라는 사이트는 배포를 도와주는 사이트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배포를 도와주는 사이트고 우리가 배포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알았죠. 여러분들이 배포까지 진행이 됐을 때 챗GPT를 통해서 테스트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